급합니다. 종전선언 할 거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북미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종전선언 가능하고 할 것 같고 해도 우리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북미 간의 종전선언은 이번에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네. 얘기가 미 측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북한 측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네. 우리 청와대에서 네. 대변인이 상당히 이목을 끌만한 그러한 주목을 끌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예, 대단히 그래서 중요한 얘기인데. 네, 어느 정도 한미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협의가 진전이 됐고 그 정도 우리 측의 또 의견도 왜 그런가 하면 지난해만 해도 종전선언은 3자 또는 4자를 그렇죠. 생각을 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하면 또 우리가 빠지고 또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빠지기 때문에 그런 만약 하게 된다면은 괜찮겠느냐 하는 거를 우리 정부 또 중국 정부에 미국이 타진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그 종전 선언 자체가 그게 앞으로 하게 우리 이 박사 얘기대로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그렇다면 이자 해도 좋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아마 보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외교적으로요. 네. 종전 선언을 말 그대로 선언을 하는 거하고 종전 선언이라는 거에 서명을 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죠.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이거는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문에. 양자 간에 그 문서에 들어가면은 또 서명하면은 그게 문서 합의도 되니까 그 종전 선언 자체는 어떤 형식으로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효과는 같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무방하다, 환영한다. 둘이 해도 이거는 입장을 잘 정리한 겁니까? 같아요. 정리가 된 것 같다. 이거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북미 사이에 종전 선언 선언하는 거 합의해서 선언하는 거 우리는 시비 걸지 않겠다. 정리는 됐다. 조금 의아스러운 건 중국 정부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보통 어떻게 해석하세요? 질문 우리 중국 외교부는 매일 브리핑을 하는데 그때 기자들이 물어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중국이 조용하네요. 입장이 좀 안 나왔는데 중국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 턴만 좀 더 돌겠습니다. 이호령 박사님. 종전선언이라는 거 복잡하게 막 법적인 외교적인 거 이런 거 빼고 국민들 생각하기에 이제 그만 싸우자죠. 그렇죠. 이제 전쟁하지 말자. 종료됐다잖아요. 종료됐다라는 얘기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세 번에 걸친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이제 앞으로 싸우지 않자라고 사실상 종전선언 했다라고 믿어도 됩니까? 그렇죠. 평양선언에 대해서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트럼프가 만나서 종전선언 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과 북한도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사실상의 이제 3자 간의 종전선언을 한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더 이제 포인트는 앞에서도 왜 중국은 조용히 있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상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다자 협의가 더 중요한 거죠. 이제 종전선언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중국이 보다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 어느 대통령도 한국 전쟁을 공식으로 종전 못 시켰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제 과거에 미소 간의 냉전을 해체하고 그걸 이제 종식시켰던 사람이 레이간 대통령인데 거기에 버금가는 내가 그 위협을 이뤘다. 그 과시적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매력적이죠. 매력적이라서 반갑고 다 이게 평화 체제로 가는 그 과정 자체는 참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한데 왠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종전 선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 저 주한미군 빼려고 하는 머릿속에 없을까? 이런 그거는 걱정은 이제 또 정리를 했죠. 이번 협상 테이블에는 주한미군 문제는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 한국 국민들이 뭐 걱정할까봐 또는 이제 그 일본이 걱정할까봐. 그 얘기는 다음 네, 테이블에는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예, 더 그건 좀 해석의 영역이죠, 그건.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이 그 평양에 이제 워싱턴 D.C.에 김영철이 방문했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후일담이 공개되면서 하는 이야기가 북한 측에서 뭐 여러 가지에서 뭐 주한 미군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북한이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주한 미군 문제는 이야기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협상에서는 주한 미군 문제는 그 테이블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네. 마치 북한이 양보한 것처럼 뭐 이거는 뭐 내가 그냥 뭐 익스큐즈 해줄게처럼 느끼는 부분이라서 이미 벌써 그거는 뭡니까? 벌써 협상한 거 아닙니까? 예. 주한 미군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벌써 이미 테이블에 올라와 있었죠. 대단히 저는 뒷맛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바로 그 부분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종전선언 자체는 그야말로 선언일 수 있죠. 원래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때 제일 전문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전쟁을 종결한다라고 밝히는 부분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데 그것만 똑 떼서 따로 하자는 게 이제 종전선언인데요. 예. 그걸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선언일 수 있는데 그 정치적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예, 우려 예.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전문가들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좀 전해드리면 북한이 원하는 거는 경제 제재 완화인데 이거를 요구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제재,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안보, 한미 동맹을 혹시 카드로 내놓을까봐 그 걱정들 하고 계신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박사님? 네. 우려가 전문가 되는 그룹에서 거죠. 그런 걱정들 현재는 존재하고 있습니까? 네.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며칠 전에 CNN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네. 앞두고. 근데 거기에서 그 기자들이 이제 많이 트럼프 대통령이 뭘 과연 결단을 하고 네. 합의를 할 것이냐. 뭘 내놓을 거냐. 네. 예. 그런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소위 이 협상 스타일 또 그분의 이제 스타일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이 김정은하고 오랜 시간 둘이 단독 회담하다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어떤 그 합의를 해줄까봐 네, 예. 이 그럴까 봐. 단독 회담 시간을 좀 줄이겠다는 줄여야 식으로. 되겠다. 예, 네, 그래서 예. 두 사람만 있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는 듯한. 자기들끼리 못 믿는 거예요, 네, 지금.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서는 이번에 정말 이번에 자기의 국무장관의 어떤 역량을 테스트받는 네. 그런 이번에 이게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비행기 타고 오고 있고요. 폼페이오 장관은 도착해 있고. 이미 도착했죠. 1차 시간이 다 돼서 30초씩만 더 드리겠습니다. 1차 때 나오자마자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한미 훈련 중단할기라고 일방적으로 한 거는 즉흥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계산이었습니까? 즉흥적이었죠. 즉흥적이었습니까? 네네. 그럼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 훈련 중단 뭐 이런 거 걱정하고 계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약간 우려는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신다. 네. 예. 이 원장님 어떠세요? 규모 축소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완전 철수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지만 규모 축소 부분은 대통령으로서 일단 2만 3천 명 내까지는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 거를 획기적으로 그래도 한 5천 명 정도를 줄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카드를 내놓을까 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설마요. 예. 저렇게 뭐 과거 핵이 저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습니까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즉흥적으로 그런 걸 줘버릴까 봐 걱정한다라는 전문가들 얘기까지 정리하고 용감한 토크쇼 직설 앞으로 내일 모레 계속해서 베트남 하노이 상황 두 정상이 어떤 카드를 주고받아서 어떤 합의안을 도출해내는지 자세히 전달해드리고 분석하는 시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임성준 수석님, 이호령 박사님, 이인배 원장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